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화학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4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한 AK홀딩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자회사가 실적이 얼만큼 좋게 나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단 23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한 흑자전환을 하는데 1등 공신인 이 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이 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으로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AK홀딩스의 실적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4년 만에 흑자 전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조 4,880억 원,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18.5%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수익성도 대폭 상향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85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091억 원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AK홀딩스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한 것이라서 매우 이렇게 좋은 실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AK홀딩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이유는 바로 자회사들이 매우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에서 이렇게 이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분에 따라서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번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제주항공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는 1775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항공사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69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엔데믹 전환에 따른 해외여행의 정상화를 좀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애경산업도 그룹 실적 반등에 한몫을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9.6% 증가한 6,68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8.7%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6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이 부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알아보니까요.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석유화학과 유통 부분이 좀 부진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진, 그리고 제품 마진 저하로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 7,93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6%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51억 원으로 951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52.6%나 이렇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AK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도 실적 개선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3분기 동안은 438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 산업이 좀 사양길에 접어든 점을 고려했을 때 연간으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제주항공과 애경산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왜 좋은 실적이 나왔고 저희가 앞으로 또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다른 업황이 좋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제항공협회 바로 IATA에서 올해 이 항공 승객 47억 명으로 사상 최대로 전망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 심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항공주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비심리 위축 때문에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 수요가 이렇게 밝다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설을 시작으로 3.1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이 최소 3일 여행이 좀 담보되는 휴일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잉 737, 8 두 대를 도입을 하면서 리스에서 구매로 비용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보잉 737-8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운용 중인, 제주항공이 운영 중인 B737-800에 비해서 운항 거리가 1000km 이상 길어가지고요, 이 중앙아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운항이 가능해서 신규 노선, 이 개발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을 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기존 동급 항공기 대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좌석당 운항 비용도 12%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통한 이런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런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AK홀딩스의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좋은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AK홀딩스의 주가가 어떨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오늘 이렇게 3.02%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AK홀딩스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그리고 이렇게 22,000원 부근대에서 21,500원 부근대에서 좀 박스권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저점에서 지지를 받았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저점 부근에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24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박스 상단권 바로 21,500원 이 부근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여기 좀 중요한 자리인 15,400원 이 부근대에서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AK홀딩스의 실적에 대해 알아보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성장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데이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